예, 안녕하십니까.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지요. 합철, 첨철, 가철. 많이 못 나갔네. 예, 조금 빨리 나가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사건 기록의 관리 해가지고 가장 옳은 것은 하는 문제가 있네요. 천천히 1번부터 봅시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외에 반출하면은 소속 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속 법원의 과장이 왠지 아닌 것 같아. 그죠? 맞습니다. 장이죠, 장. 이게 빠져야 돼. 저렇게도 문제를 만드시는군요. 소속 법원의 장과 과장은 직급의 차이가 좀 있죠. 네, 소속 법원의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따라서 사건 기록의 보관 책임자인 법원 사무관 등이 사건 기록을 법원 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청외로 반출, 청사 외로 반출하는 경우는 소속 법원의 과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한 글자를 넣으셔서 문제를 또 만드셨습니다. 예, 틀린 질문이죠. 그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2번. 사건 기록이 법원의 화재, 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소송 관계인은 6개월 이내에 당해 법관에 대하여 소장, 신청서, 상소장 등의 부본 및 사건 계속의 소명 방법을 제출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신청 상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당사자가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였더라도 그 소송 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록에 편철되는 경우 그 소송 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다음 4번. 화해 권고 결정 등에 대한 이의 신청서가 분실되는 바람에 사건의 종국 처리가 마쳐지고 확정증명서까지 발급된 이후에 이의 신청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이의 신청이 볼 수 있었는데, 그죠? 준재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적법한 이의 신청이 있는 거죠, 그죠? 저 경우에는, 그죠? 분실되는 바람에 종국 처리가 마쳐지고 확정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때, 그죠? 이 부분을 여기서 한번 읽고 갑시다. 이 파트입니다. 실무서. 분실되는 바람에 종국 처리가 마쳐지고 확정 증명서까지 발급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적법한 이의 신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확정 증명서가 착오로 발급되었으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래서 4번 지문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또 그랬는데 1번. 당사자 본인 및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고 따로따로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예, 최후의 상소장이 아니라 먼저 도착한, 먼저 제출된 상소장. 저런 경우에 따로따로 있어. 당사자 본인 또는 그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따로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상소를 제기할 때는 언제부터?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때가 아니라 먼저 제출된 상소장, 그 날부터 2주 내에 기록을 상소법원으로 송부한다. 그래서 저것이 틀렸고, 2번 법원의 잘못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 서류가 기록에 편철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소송 서류의 제출로 인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다. 그 다음 3번 재판 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을 청외에 반출하면은 소속법원의, 그렇죠. 아까 보면은 과장이라고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또 그런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그죠? 장 또는 담임법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지문을 꼭 쓰고 싶은데 그 한 글자를 넣어가지고 틀린 지문을 만드셨는데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다음 4번 원고 측 공동소송 참가, 독당 참가는 주된 소송 기록에 합철한다. 그렇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가봅시다. 이제 관할 이송까지 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조금 올려서 1번 소송의 이송이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송이라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에 주관식 시험까지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의 같은 것은 슬러시로 잘라서 개념을 잘라서 기억하는 게 유리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요건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럼 공부하는 버릇이 고는 쓰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번 가사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소재기한 경우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이송한다. 3번 당사자가 상소장을 원심법원이 아닌 상소법원에 제출했을 경우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송부하는 것이 실무이고 상소 기간 준수는 상소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상소장이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다음 4번 소액사건도 재량에 따른 이송으로 지방법원 합의로 이송할 수 있다. 예, 재량에 따른 이송이니까.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아까 나온 지문이다. 그죠? 따로따로 상소제 최후에가 아니라 먼저였죠. 그죠? 먼저 제출된 상소.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것에 조금 전에 본 지문이니까 바로 답부터 골라놓고 그다음 나머지 지문들 봅시다. 2번 상소의 이익이 있는 당사자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하고 일부는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후의 상소장이 제출된 날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최후의 상소
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뒤에 도래하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소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상소는 당사자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죠? 뒤에 날짜로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상소는 당사자 이익을 위한 제도니까 당사자 이익을 가급적이면 배려해서 뒤에 날짜를 좀 해주는 게 실무의 입장이다.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 다음 3번. 상소장에 대한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흠의 보정된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항소 기록을 보내라. 4번. 상급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재심 기록이 재심 전 소송 기록에 첨철된 경우 상급심 법원에서 재심 소송이 종료되면 재심 기록 및 재심 전 기록은 모두 재심 전 소송 기록의 보존 법원인 제1심 법원에 송부하여 함께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실무 입장이고 딱 맞습니다. 야,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소가 있는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맞다. 그 다음 2번. 이 경우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경우 광주고등법원, 제주도에 있는 원외재판부가 원심법원이면 사건 기록은 광주고등법원을 거쳐 원외재판부에 송부한다. 광주고등법원을 거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바로 원외재판부에 송부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에 틀린 질문이 되고 3번. 상고기각 판결에 의하여 대법원에서 사건이 완결된 경우 사건 기록은 항소법원을 거치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직접 반송한다. 맞다. 4번. 수서법원 조정이 회부된 때에는 따로 기록 송부 절차를 밟지 않는다. 다음 문제 봅시다. 사건 기록의 송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의 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맞다. 그 다음에 2번. 항소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관할 상급법원에 송부해야 하나 항고, 준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재판 진행을 위하여 사건 기록 자체를 관할 상급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송부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그죠? 송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상급법원이 원심 판결 파기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사건 기록을 환송하거나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렇다. 맞다. 4번. 항소심의 법원 사무관 등은 소송이 완결된 후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상고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판결서 또는 항소장 각하명령의 정본을 소송 기록에 붙여 제1심 법원에 송부한다. 맞다. 기록 송부에 대해서 문제 하나 또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은 그렇습니다. 1번. 이송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이송 결정을 한 법원의 사무관 등은 그 결정의 원본을 보내는 건 아니죠. 그죠? 정본이라고 그랬지. 원본은 법원에 있는 그게 원본이에요. 그죠? 원본을 보내면 안 되죠. 이송법원을 법원에 보내야 된다. 정보에. 그래서 저렇게 잘못된 설명은 이래 놔놓고 1번에다가 이렇게 바로 틀린 질문을 주면 시간이 실제 현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다 봅니다. 2번. 상소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상소 기록에 상소장을 붙여 상소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3번. 상소 기록을 상소법원에 송부한 후에는 원심법원은 상소 취하서 접수하지 아니하되 우편 또는 착오로 접수된 상소 취하서는 문건 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원심법원에 잘못 제출된 상소 취하서라는 취지와 상소기록 송부일자를 적은 부전지를 붙여 일반 행정문서의 송부 절차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상소법원으로 추송한다. 보낸다는 뜻인 것 같은데 추송한다. 추가 송달한다? 글쎄요. 뭐 추송이라면 추송. 추가로 이렇게 송부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가. 그다음 4번. 민사행정 가사사건이 파기환송이나 이송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서 완결된 경우에는 대법원 사무관 등은 사건 기록을 항소법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1심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 직접 반송한다. 그렇군. 인지까지 왔습니다. 이제 인지 소송 목적의 갑. 네, 소송 목적의 갑. 옛날에는 속과 이러면 글자가 짧아서 좋았는데 한글화 작업으로 더 길어졌어. 속과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값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천만 원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하고 합의부 관할로 한다. 재산권의 청구로서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할 수 없는 경우. 2번 반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반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반소 자체에 대한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다. 3번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그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임금 지급 청구가 한 개의 소로서 병합된 경우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하고 임금 지급 청구. 해고가 무효니까 그동안 임금을 지급하라. 양 청구의 경제적 이익은 서로 별개이므로 글쎄요. 별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별개이므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과 임금 지급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위 소송의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가 아니라 둘 중에 다액. 합산이 아니라 둘 중에 다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 인도 소송에 그렇죠. 부대 목적이 되므로 불산입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대 목적 불산입. 다음 문제 보십시다. 가장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게 3개고 옳은 게 하나다. 다 읽어야 된다. 1번부터 보십시다.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와 인도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각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을 합산한가에 합산이 아니라 이때는 다액, 둘 중에 다액. 다액이 뭔지는 아시죠?
많은 액수란 뜻입니다. 많은 액수. 2번 한 개 부동산에 경료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하여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각 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그중 다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중복되는가요? 중복되는 게 아니죠. 그죠? 말소 원인이 동일하다면서. 그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액이 아니라 합산한다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인도와 그 부동산에 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의 인도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므로 부대 목적 불산입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이것이군요. 그 다음 4번. 청구의 확장이나 추가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신청서에는 확장 이후의 총 소송 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 목적의 값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액을 추가로 붙여야 한다. 맞는 말인데 비교 대상이 총 소송 목적의 값과 종전 소송 목적의 값이 아니라 인지액과 인지액을 비교합니다. 그죠?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 소송 목적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확장 이후의 인지액과 종전 인지액의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는 것이지 총 소송 목적의 값을 비교해서 그 차액을 붙이는 것은 아니다. 인지 문제가 지금 실무편에서 나왔습니다만 아주 조금 전에 좀 오래 전에 우리가 저 소송 실무 문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한다라는 실무서 내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 문제가 지문이 있네요. 다음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제. 1번 소송 목적의 값은 서로 그렇죠?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2번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서 적법한 이의 신청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소송으로 이행하게 되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 시의 청구 금액을 소송 목적 값으로 하는 인지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서로 제기한 때라고 했으니까 지급명령 신청 시가 소재기 실어 봐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 3번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 사용자로서 전산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른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예, 전자소송은 인지가 10% 할인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 다음 4번 아파트 분양권은 그 자체로서 거래의 목적이 되고 분양권 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확실시되므로 소송 제기 당시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건물의 가액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이 경우에는 분양가액이죠. 건축물 대장도 작성이 안 되는데 무슨 건물의 가액이죠? 공시지가 뭐 대장이 나와요. 그때는 분양가액이라는 거죠.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작물의 설치 보존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소유자에 대한 손배 청구의 병합은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그중 다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맞다. 그 다음 2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의 본소와 동일 채권관계에 기한 금원지급 청구의 반소의 경우 반소장에는 반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송 목적이 동일한 본소의 소송 목적의 값에 대한 인지액을 공제한 나머지 인지를 첩부한다. 인지액. 소송 목적의 값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인지액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맞다. 3번.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의 소송 목적의 값을 검토하다가 제1심의 소송 목적의 값 계산이 적정하지 아니하 인지가 부족함을 발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인지 보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 당연히 인지 보정 명령. 항소장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죠? 항소심에서도 1심 때 잘못 냈네. 보정해라. 예, 맞습니다. 다음 4번. 해고 무효 확인 청구와 임금 지급 청구가 병합된 경우 양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인지액 계산한다. 예, 합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양자 다액, 둘 중에 다액. 자, 또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원금과 이자를 병합 청구한 경우 이자는 그죠? 부대 청구죠. 부대 청구에 해당하므로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지만 불산입이지만 부대 청구인 이자만 독립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에 관한 소송 목적 값에 따라 인지액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되겠군요. 그 다음 2번.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 명령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 항고를 하고 인지를 보정하였다면 소장각하의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정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대지 인도와 지상 건물의 철거를 병합 청구한 경우 그 수단 청구인 건물 철거 청구의 값이 대지 인도 청구의 값보다 다액이면 건물 철거 청구에 관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그쵸? 다액이라면서 대지 인도가 그죠? 그럴 때는 건물 철거에 대한 소송 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 계산한다. 다음 4번. 항소 체어로 부대 항소와 같이 소멸하는 거고 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은 물론 부대 항소에 붙은 인지액도 환급 사유가 된다. 맞다? 네, 그 다음 6번. 소송 목적의 값에 대한 다음 사항 중 가장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렇죠? 서울이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2번. 원주민에게 아파트의 수분양권이 무료로 주어진 경우에 이를 양수한 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구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양수금액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맞다. 3번. 양서금 청구에서 원금과 함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한다? 아닌데, 그죠? 부대 청구죠, 그죠? 부대 청구, 불산입의 원칙. 부대 청구, 불산입. 산입하는 게 아니라
불산입이다. 그 다음 4번 수익자에 대한 사회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이 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익자에 대한 청구 그것이 소송 목적의 값이다. 인지 소송 목적의 값의 산정 굉장히 많네. 쭉 봅시다. 또 문제 봅시다.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어음금 지급 청구와 원인 채권상의 금원 지급 청구의 병합은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는 때 중복 맞죠? 흡수주의에 의하여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다액을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맞다. 어음금일 때는 그렇게 한다. 2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8천만 원을 구하다가 건물이 화재로 멸시되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교환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 후의 소송 목적의 값은 흡수 법칙을 적용하여 다액인 1억 원이다. 맞다. 3번 한 개의 부동산에 설정된 수개의 저당권에 대해 원인 무효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는 말소의 원인이 동일하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공통되지 않으므로 합산의 원칙을 적용하되 그저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다. 맞다. 4번 부동산 인도와 그 부동산에 대한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부당이득금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임료 등은 부동산 인도 소송의 수단 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수단인 임료 등이 다액인 경우에는 이를 소송 목적으로 한다? 다액이 아니라 이때는 불산입이죠. 그죠? 수단인 청구 불산입.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다음 또 옳은 것은 세 개가 틀렸군. 1번 부동산 인도와 임료 상당 손배 부당이득 병합 청구 임료 등은 부대 목적이 되므로 산입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바로 이게 옳아버렸거든요. 2번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하고 임금 지급 청구 병합돼서 합산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액. 다음 3번 대지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동시에 구하는 경우 수단인 청구의 인 건물 철거 청구의 소송 목적이 다액인 경우에도 대지 인도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에 따른다. 다액인 경우에도 대지 인도 철거, 건물 철거죠. 건물 철거 이런 경우는 그죠? 건물 철거. 그 다음 4번 어음금 지급 청구와 원인 채권상의 금원 지급 청구가 병합되고 경제이익이 별개이므로 소송 목적의 값을 합산한다? 그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다액, 둘 중에 다액. 옳은 것은 1번. 다음 또 소송 목적 값의 산정 가장 틀린 것은 1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 5천만 원이야. 그 2천만 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병합제기 소송 계속 중 피고가 건물인도 청구를 취하하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8천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교환적 청구 변경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 후 청구의 소송 목적의 값은 8천만 원인가? 꼭 그럴 것 같죠. 그죠? 그게 아니라 5천만 원이야. 왜? 부대 청구 불산입이잖아. 그죠? 소유권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 2천만 원 차임 청구, 건물이 안 되니까 대부분 땅값이 올라가지고 아니면 뭐 멸실됐다든가 차라리 세 받는 게 나아. 그럴 때 저렇게 2천만 원짜리를 8천만 원으로 증액했대요. 꼭 8천일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부대 청구 불산입의 원칙에 의해서 여전히 5천만 원 이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옳지. 가장 틀린 것은 그게 틀렸고 1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 8천만 원 하다가 그 건물이 화재로 멸실돼 1억 원의 손배 청구로 교환적 변경 후에 소송 목적의 값은 그때는 흡수주의 맞다. 다음 3번 청구 변경 전후의 청구가 주된 청구와 부대 청구 관계에 있을 때 부대 청구에 해당한 부대 청구 불사안이. 그 다음 4번 한 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값은 소송 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수단인 청구 불산입. 다만 수단 청구의 값이 주된 청구의 값보다 다액일 때는 그 다액을 속과로 한다. 다음 문제 또 보십시다. 인지에게 이제 환급 부분입니다. 페이지는 좀 보여야 되니까. 옳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1번, 가번. 당사자가 인지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기간 내에 부족 인지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으로 소장각하해야 되지만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에는 그렇죠. 그때는 판결로 소각하. 맞는데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랬으니까 2번, 나번 원심이 간과한 인지의 미첩 또는 부족함을 상급심이 발견한 때는 상급심이 보정명령을 하고 맞고 이러한 보정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응할 때는 상급심은 그렇다고 해서 원심을 취소 파기할 수는 없죠. 그 다음 답은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항소의 취하로 부대 항소가 같이 소멸하는 경우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만 부대 항소장에 붙은 인지액은 환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대 항소도 역시 환급이 됩니다. 라번 한 개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개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한 경우에는 환급이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부대 청구를 취하한 경우 등과 같이 여러 개의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더라도 인지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다. 조금 올려야겠는데. 마번 봅시다. 마번. 당사자가 청구 취지 확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이 있을 때는 추가로 납부한 인지액은 고려할 필요 없이 왜 고려할 필요가 없죠? 고려할 필요 없이
최초 납부된 인지액을 기준으로 환급할 금액을 계산한다. 고려하지 필요가 없대. 왜 고려할 필요가 없어, 그죠? 추가로 납부한 것 고려해야죠, 그죠? 최초 납부된 인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거 골라라 그랬을 때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 그죠? 이게 맞았고 앞에 가번이 맞았으니까. 야, 2개씩 주는 것도 하나짜리, 3개짜리. 저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렇게 되면. 대강 알아서는 절대 답을 맞힐 수 없는 인적 환급. 예. 또 여기서 잠깐 또 끊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그렇게 가십시다. 시간이 너무 예.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